자, 주요 토픽. 오늘 진행했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RT, 실시간 기업. RT라는 것이 정말 리얼타임이 아니라 라이타임을 의미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라이타임이 어떻게 될 건지, 얘는 하루가 될 건지, 3일이 될 건지, 일주일이 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리스판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프로세스, 휴먼 관점의 레이턴스, 지연 요소를 제거해야 될 거고, 어떻게 저희가 어절러티라고 하는 타임 투 마켓 기민성을 보장할 건지, 그리고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RT 사이클론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클론 모델은 어떤 얘기라고 했죠? 자, 우리가 RT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관점, 즉 매니지먼트 관점, 그리고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어떤 사이클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 여러 개 있었죠. IT 거버넌스 인스티튜트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코빗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MIT 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적는다라고 하면 IT 거버넌스 인스티튜트에서 얘기했던 걸 적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IT와 비즈니스를 스트래테직 얼라이먼트 정렬을 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위험 관리하고, 리소스 관리하고, 성과 측정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는 일반적으로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쪽, 참고로 전자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쪽을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조 모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표준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표준으로서 실제 저희가 적용할 때는 ITIL이라는 저희가 IT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ITIL 표준이 있었다라는 거고, 버전 2하고 버전 3가 어떻게 다른지, 버전 2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서포트와 딜리버리를 구분했다라면, 버전 3에서는 PDCA 관점에서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재정렬했다. 그리고 IT 거버넌스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가치랄지, 포트폴리오랄지, 수요 관리랄지, ROI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SC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평가했던 것들 재무 관점, 과거 관점으로 평가했는데 BSC로 평가하면서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 관점에서 했고,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전략 지도 같은 것들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PM 같은 거 수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거죠. 모델링한 거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더라. 그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지? 라는 부분들을 측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스를 오토마이제이션, 최적화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쪽,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봤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나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왜요? SCM이 원하는 바는 just in time, 재고를 안 가져가고자 하는 건데, 재고를 안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 적정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디맨드 리스판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토픽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최신 트렌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한 96회에서 110회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전에 학습을 했던 분을 알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종목을 내가 정보관리 쪽으로 볼 건지 응용 쪽을 볼 건지 이걸 명확히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학습 방법이 좀 다릅니다. 출제되는 것도 다르고요. 참고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같은 경우는 DB 쪽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출제가 되더라도 관리 쪽에서 나오는 수준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보다는 정보관리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응용이든 관리 쪽이든 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얘가 특정해서 평균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1교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왜요? 1교시를 보시면 4교시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교수님이 출제하기 때문에 1교시 때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발전해서 2, 3, 4교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1교시 한번 나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제가 안 되는 때는 출제가 안 돼요.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참고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다.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요? 어느 분이 출제위원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해당 교수분이 출제위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집중돼서 나옵니다. 출제되는 경향이.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디지털 컨버전스랄지 이런 부분은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 3회 영역별 출제 경향 보시면 경영 트렌드랄지 스트라테직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신 경영 트렌드랄지 전략 솔루션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운영 쪽이랄지 통합 쪽은 최근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 최근에 거 3회를 보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시험 보고 나면 출제 경향 기술사분들이 그 시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 올리신 거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들어갔던 토픽들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어찌됐든 여기 출제됐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특화라기보다는 디지털 컨버전스랄지 프로젝트 관리랄지 보안 쪽이랄지 이런 좀 영역들의 문제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랑 결합된 문제 즉 영역 자체로 보면 디지털 컨버전스나 프로젝트 관리나 보안인데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어떻게 쓸래?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핀테크랄지 다중 채널 네트워크 이거 뭔가요? 아프리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 거 있고 아프리카 TV 같이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IoT, 린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소프트웨어 공학과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그냥 기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상식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어떤 문제를 내가 접근할 때 내가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냐면 이런 오늘 강의 들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 방법을 취해서 실제로 여기에 특화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 바탕으로 문제에서 가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관점에 접근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축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출제 준비하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도 실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냐?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준비를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보다는 정보관리 쪽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토픽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뭔지 팟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우선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형과 실습형 토픽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보시고 이런 거 바탕으로 저희가 이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사 시험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합격한대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주변에서 학습했던 분들 봤을 때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합격하는데 이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해서 될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지속성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래 해서 고생하느니 뭐 좀만 고생해서 이번에 되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충분히 넘치는 정도로 다 기본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 안 되는데 포기하는 게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준비를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